답 나왔습니까? 답 낸 사람 일주분 답 나왔어요 혹시? 안 나왔어요? 요건 수학상의 고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아야지 볼 수 있죠. 네. 예, 자 복습에 아예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예, 뭘 모르고 있는지 알겠다.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봤더니 지수 부등식인데 얘는 미수 통일 의미 없고요. 이 양변 로그 의미 없어요. 왜?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다? 치환해서 문제 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문자를 치환할 건데? 시작!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딱 보니까 3차 부등식이에요. 자, 고차 방정식이건 고차 부등식이건 문제풀이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 것에 있다? 인수 분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요 고차 방정식과 고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사용되는 인수분해,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이 있었지. 자, 우선 인수분해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공부 좀 해라.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수학입니다 라고 했지. 5, 6, 7이 고등수학입니다.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식. 자, 6.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그리고 7.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 문제 딱 보면서 생각해야죠. 어머, 얘 인수분해야 된다고? 잠깐 보기차식이 1번부터 갈까? 1. 공통인수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없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풀 수 있지만 못 푸는 척 할게요. 사실은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반땡 해가지고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치? 그렇게도 가. 근데 모르는 척 하자. 우리 좀 고차원의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해. 문자 하는데 해당 없어.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로 정리해? 문자 하는데 해당 없어. 자, 5. 보기차식. 홀수창이 없는 4차식 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기차식 아니네. 그러면 이제 6번 넘고요. 7번 상반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뤄 안 이뤄? 아니지. 상반 방정식도 아니에요. 그럼 뭐밖에 없겠어? 인수정리, 조립제법밖에 없습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개념의 핵심식은 뭐예요? F의 알파는 뭐가 나올 때 인수정리라고 부른다?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한 종류인 인수정리는 이 나머지 자리에 무슨 숫자가 올 때를 의미한다? 0이 올 때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지. 왜? 알파만 찾아내면 우리 얘는 x-알파의 샬라샬라샬라라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돼 라고 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수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알파를 구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 유형 80%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이라는 6개의 숫자로 다 커버가 돼요. 하지만 가끔 이제 속이 꼬이신 분들은 상위 20% 학생들을 위해서 알파의 공식을 아는 학생만 문제를 풀게 유도합니다. 문제를. 자, 알파를 구하는 공식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수학상 개판이다. 복습 좀 하지.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해. 상수항의 약수예요. 네, 상수항의 약수예요. 상수항 개수의 약수라고도 부르는데 내 선생님 줄여서 보통 귀찮아서 상수항의 약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최고차항이 몇 나오고 있어요? 저 부등식에서
개수가 1이야.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자, 상수항이 몇 나오고 있으니까 부호는 볼 필요 없어요. 뿔마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6의 약수 1, 2, 3이에요. 6도 있구나. 예, 6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무식하지만 일일이 찾아보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는 8개의 숫자를 막 정신없이 넣다 보면 언젠간 0이 나오는 알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건 해보자. 한번 일러볼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일렀더니 안 됐어요. 자, 요번에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야, 마이너스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는 넣을 필요 하나도 없겠다. 전부 마이너스가 나오네. 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숫자는 몇 개? 3개만 남게 되겠죠. 자, 이제 몇 넣어볼래? 3 넣어볼래? 3 넣었더니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는 하나 찾아냈어요. 0이 되는 숫자를. 자, 이제 알파를 찾았으면 이 알파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 조립 제법 하시는 겁니다. 3차, 2차, 1차 상수. 이 자리에 무엇을 써놓는다? 내가 찾은 3을 써놓습니다. 1, 3, 0, 0, 2, 6, 0. 그러므로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시작! t-3의 t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거 부등식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까지가 제일 높은 차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몇 차 부등식이야? 3차 부등식이야. 근데 우리 그때 개념집에 4차 부등식 설명드렸죠. 자, 이런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얘는 항상 양수지. 왜? 실수의 제곱 더하기 2니까 0 이상의 수에다 2 더하면 항상 2 이상, 항상 양수죠. 이처럼 무조건 양수나 무조건 음수가 되는 식이 고차 부등식에는 섞여 있어요. 그럼 무조건 양수가 되는 수는 양변을 이 양수로 나눠버려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음수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결국 남는 식은요. t-3이 0보다 크다만 남아서 결국 t는 뭐가 된다? 3보다 크다가 돼요. 근데 묻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t 값이니? 아니요. 네. 그래서 t가 원래 뭐였나 봤더니 2의 x제곱이어서 요 부등식을 푸셔야 됩니다. 어머, 지수부등식이네. 미스통일 안 되네. 그래서 뭔 짓 합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우리 돼지꼬리 잡고 돌려 돼지꼬리 잡고 돌려 이거 기억나십니까? x는 로그 2의 3 이렇게 막바로 같이 사실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미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지 않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식으로 그냥 막바로 가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나는 불안해요. 나는 이 중간에 꼭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로그 2의 x제곱은 로그 2의 3 x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길게 가고 싶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용해서 세 개의 개념을 배웠네요. 치환하는 지수부등식,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고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살짝 어려운 유형 나오네요. 자, 우리 이런 개념 방정식에서도 배웠는데 문제를 한번 보고 제목을 한번 너희들이 만들어 볼까? 문제 딱 구경해봐요. 뭐 같아요? 미스에도 미지수가 그렇지. 미수에도 미지수가 들어있는 지수부등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미수에도 미지수가 들어있는 지수부등식이야. 자, 지수 자리에는 당연히 x가 있는 건 당연해. 근데
미수에도 미지수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옆에다가 좀 적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미수에도 미지수가 들어있는 지수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푸냐? 땡땡 해놓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미수 조건이 분류의 기준. 미수 조건이 분류의 기준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건이 분류의 기준. 얘들아, 미수 조건은 뭔데? 휙휙 이런 그림이었죠. 얘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이 미수가 0과 1 사이인 경우, 미수가 1인 경우, 미수가 1보다 큰 경우 요거를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요? 예, 여기는 없어 당연히. 그럼 문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미수가 0과 1 사이인 경우도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예, 이 미수가 1인 경우도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이 미수가 1보다 큰 경우도 풀어볼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수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와, 이거 미수 같아서 지워야 되는데 미수가 0과 1 사이에면 부등호가 그대로예요? 반대로예요?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넘어오면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는 2보다 적다. 그럼 얘가 답인가? 아니지. 항상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이다. 그래서 공통 범위 구했더니 뭐 나옵니까?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x가 1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이니까 전부 1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오, 그렇구나. 1이 1보다 크대요. 자, 1을 1보다 크게 만드는 이런 x값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얘는 해가 없네. 그래서 뭐 공통범위 구해봤자 해가 없다밖에 나올 게 없겠네요. 자, x가 1보다 클 경우에는 미수를 지우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입니까? 반대로입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그러므로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 구하면 뭐가 나온다? x는 2보다 크다가 나와요. 자, 이제 질문 1, 2, 3을 and로 만족해야 됩니까? 5화로 만족해야 됩니까? 5화로 만족해야 돼. 분류의 결과는 항상 5화야. 그래서 합집합 부분을 구하면 결국 해가 없는 건 무시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요 두 개 사이에 5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이로써 여러분은요, 선생님이 준 세 번째 숙제, 지수모와 관련된 문제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 건 로그와 관련된 문제집을 풀기 위한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군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풀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1군 이건 지수, 로그, 그 다음에 뭐지? 지수함수와 그래프인가요? 지수함수와 그래프 방정식, 요런 거.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아니에요. 단원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단원 바뀌는 잘 끊어달라. 자, 그러면 의리학 지금부터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쉬운 편이었어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풀었다 해도요 정답을 못 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즉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외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얘대로 안 하면 꼭 실수를 하고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 알겠나? 선생님도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아픔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지 않길 바래. 자, 그러면 우선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진수나 미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렇구나. 진수 혹은 미수 자리에 진수나 미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은 전부 로그 방정식이구나. 자, 로그 부등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다? 진수나 미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에선 오직 지수 자리에만 미지수가 들어있었다면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조금 범위가 더 다양하네요. 진수, 미수 아무데나 들어있어도 됩니다. 자, 이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기본 풀이는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입니다. 여러분 채울 수 있죠? 1. 미수 통일. 2. 지수 형태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단항식은 단항. 그렇지.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단항식은 단항식. 로그 형태는 밑변한 공식. 밑변한 공식. 자, 그런데 식이 다항식이야. 어떻게 풀까? 3번.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미수 통일로 단항식은 단항식. 네. 미수 통일은요, 이미 단항식 있고 단항식 있는 경우에만 미수 통일될 때 미수 탁 지우고 지수만 살아났겠지. 미수 통일도 단항식은 단항식 꼬릴 때만 쓰는 거예요. 네, 다항식 나오면 전부 3번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흥미롭게도요, 우리가 방금 배운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만으로 문제를 풀 땐 오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로그 2의 x-5는 로그 4의 x-2 플러스 1이다 라는 로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녀석 미수 통일해야겠지. 자, 미수 통일할 겁니다. 묻자. 지금 얘는 미수가 하나는 2고 하나는 4야. 그러면 이 경우엔 2와 4가 있을 땐 2로 통일하는 게 유리할까? 4로 통일하는 게 유리할까? 4로 통일하는 게 유리해요. 왜? 4로 통일하면 제곱식이 나오고요. 2로 통일하면 루트가 나와. 너희 루트가 좋아? 제곱이 좋아? 제곱이 좋아요. 그래서 미수 4로 통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식을요, 미수 4로 통일해버리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진수 자리에도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 미수가 2의 제곱이 된 거니까 진수 자리에도 제곱을 해줬어요. 그리고 얘는 로그 4의 x-2고 이름 뭐라고 통일할 수 있겠어? 로그 4는 4. 로그 로그 4의 4의 4. 예, 로그 4의 4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끼리의 덧셈이 돼서 얘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쳤어요. 그러면 얘는 로그 뭐가 됩니까? 4의 x-2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꾼다. 됐으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뭔 짓을 한다? 로그 4를 통째로 지워버려도 되겠지. 그래서 로그 4를 통째로 지워버렸더니 x-5의 제곱은 4의 x-2라는 무슨 문제가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은 우선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를 만든 후에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옆으로 좀 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은 0이라고 나왔네요. 자, 인수분해 됩니까? 11과 3으로 되겠죠. 그러므로 x는 3이 나오거나 x는 11이 나오겠죠. 예,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풀어서 틀렸어요. 이렇게 풀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풀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혹시 찾아낸 사람? 어디가 틀렸을까?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엉터리 답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은 개념집 맨 위로 한번 가볼래요? 개념집 맨 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 있다. 로그 방정식 동그라미 선풀이 홈이 동그라미 로그 등식 선음미 호음이 1, 2의 공통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은요 다 풀고도 오답을 내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와! 로그 방정식이구나. 선생님이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동그라미 선풀이 홈이 동그라미를 지켜주랬지 라는 이 문장을 암기하셔야 돼요. 얘를 놓치는 순간 오답이 나와서 선생님처럼 엉엉 울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뭐라고 외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동그라미, 선풀이, 홈이 동그라미 순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다시 시작! 동그라미, 선풀이, 홈이 동그라미 한 번 더. 동그라미, 선풀이, 홈이 동그라미 한 번 더. 동그라미, 선풀이, 홈이 동그라미. 외우셨죠? 자, 로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요. 와! 이거 진수 자리에 막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네? 로그 방정식이다. 라고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어디에 치냐면요. 진수든 미수든 미지수가 들어있는 곳에 동그라미를 꼭 쳐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1단계 동그라미 끝났어요. 그래서 2단계 선풀이지. 막 정신없이 여기까지 풀었어. 됐지? 자, 이제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래? 음미. 이제 음미를 하래요. 막 보니까 어머 내가 여기 동그라미에 왜 동그라미를 쳐놓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요. 얘가 범위가 있기 때문이야. 진수는 항상 무슨 수밖에 못 와요? 양수밖에 못 와요. 즉 x는 5보다 커야 되고 x는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머 x는 5보다 크고 2보다 크면 결국엔 5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넌 답이 안 되겠다. 너만 답이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답이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동그라미, 선음미, 죄송해요.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다. 로그 문제는 선생님이 말하는데 몰라서 못 푸는 학생보다 실수해서 틀리는 학생이 더 많아요.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동그라미, 선풀이, 홈이 동그라미가 있는지 알겠죠? 네. 얘를 빼먹으시면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자. 되셨습니까?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상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지. 와, 로그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긴 다항식처럼 보여도 로그끼리는 더하거나 빼면은 진수끼리의 곱이나 합으로 바꿀 수 있어서 단항식으로 변형 가능하구나. 요거 좀 조심해야겠다. 요런 생각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될지.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예, 로그 방정식이요. 로그. 예, 로그 나오면 항상 긴장해야 돼. 어머, 로방이네, 로그 방정식이네. 어떻게 풉니까? 동그라미부터 치셔야 돼요. 요렇게, 예, 미지수가 들어있는 자리에 모두 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 후에 선풀이 하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보자. 얘는 어때? 둘이 역수관계예요. 둘이 역수관계지. 로그끼리.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추안으로 풀어도 괜찮겠다요. 자, 그래서 추안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로그 10의 x를 t라고 추안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니까 얘는 t분의 3 더하기 t는 4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되겠네요. 나 분수 엄청 싫은데
등식의 양변에 며칠 곱하면 참 좋겠다? T요? T. t를 곱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t가 난 2차 방정식이므로 인수분해했더니 t는요 1이 나오거나 혹은 t는 3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t가 아니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t를 로그 10의 x 원래 상태로 돌렸어요. 로그 10의 x 원래 상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x값 구하니까 x 몇 남아요? 10. 로그 10의 10분의 1. 그죠?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x는 몇 나옵니까? 1000. 나오지. 자, 이제 여기까지 풀고 잘 풀었다 이러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지. 후음미 하셔야 됩니다. 어머, 내가 왜 저기에 동그라미 쳐놨더라. 아, x의 상태를 보니까 쟤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는 상태구나. 얘 1이 아닌 양수 맞습니까? 네. 얘 1이 아닌 양수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요것도 답이 되고 요것도 답이 되고 둘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딱 보면서 우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 무슨 문제입니까? 로그 방정식이에요. 왜? 분명히 로그의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로그 방정식이에요. 자, 로그 방정식은 선생님이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쳤으니까 이제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도록 하자. 이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지? 어려운 이유가 뭔데?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그 방정식이건 로그 부등식이건 상관없이요.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 지수를 무조건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 어려운 지수에 들어있는 로그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은 로그의 힘이다. 단, 양변에 로그를 붙이려면 식의 구조가 어때야 됩니까? 단항식은 단항식일 때만 양변에 로그를 붙일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유형에다가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리셔서요. 받아쓰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항상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만든 후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항상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만든 후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 지수를 끌어내린다.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항상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만든 후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 지수를 끌어내린다.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항상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만든 후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 지수를 끌어내린다. 로그를 취해서 로그 지수를 끌어내린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를 우리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해야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밑으로 끌어내릴 거야. 양변의 로그 취해서. 그런데 식의 구조가 지금 아름답지 못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식의 구조를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로그 x의 로그 x는 로그 전 x의 제곱이에요. 자, 이 녀석 앞으로 이렇게 휙 내려왔어. 그럼 로그 x 곱해져서 얘는 로그 x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뒤에 거 선생님이 한번 느려서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익숙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는 1000 곱하기 x의 제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자,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뀌니까 우선 로그 1000을 계산할 수 있겠네. 로그 1000은 몇인데? 3.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